체포하러 온 주동과 뇌횡에게 도움을 받고 탈출하는 조개. 애당초 주동은 조개를 잡지 않고 놓아 보내려는 계획으로 그럴싸한 이유를 들이밀며 뇌횡에게 앞문 쪽으로 치고 들어오게 했던 겁니다. 사실 주동뿐 아니라 뇌횡 역시 조개의 인간됨을 알고 그를 존경하는 상황인데다 그동안 조개의 도움도 받고 적지 않은 재물도 얻었은 터이기에 그를 놓아줄 생각으로 뒤쪽을 맡으려 했지만 주동이 우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앞쪽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뇌횡은 일부러 동쪽에서 크게 떠들어대며 서쪽을 치는 체하는 동안 조개가 달아날 수 있는 시간을 벌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동이 뒤쪽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조개는 가져갈 물건들을 다 수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인 한 명이 뛰어들어와 벌써 관군들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될 것 같다고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조개는 즉시 하인들에게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장원 전체에 빠짐없이 불을 지르라고 지시한 다음 공손승과 함께 10여 명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박도를 비껴들고 뒷문 쪽으로 밀고 나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죽고 싶은 놈은 나를 막아서고 살고 싶은 놈은 나를 피해라. 그러자 어둠 속에서 주동 역시 맞받아 소리칩니다. 보정은 더 이상 달아날 생각을 말라. 주동이 여기서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 그러나 조개는 그의 고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손승과 목숨을 걸 듯한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 밀고 나갔고 이때 주동은 진진 나타나기는 했지만 은근히 옆으로 빠지며 고의로 길을 터주어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포위된 장원을 무사히 빠져나와 공손승에게 하인들을 인솔하여 앞서도록 한 다음 그들의 뒤를 따라가며 혼자 뒤쪽을 담당하고 있는 조개를 확인한 주동이 보병 국노수들에게 뒷문 쪽으로 밀어붙이도록 지시하다가 다시 외쳐댑니다. 도적들이 다시 앞쪽으로 내뺀다. 지체 없이 잡아라. 그 소리를 들은 뇌횡은 몸을 돌려 장원문 밖으로 나가서 모든 관군들에게 패를 나누어 조개 일당을 쫓아가도록 했지만 자기는 불빛 아래에서 주위를 둘러보며 그들을 찾는 척합니다. 또한 주동은 관군들을 다 내버려 둔 채 박도를 비껴들고 조개를 쫓아가자 조개가 주도두, 그대는 어찌 나를 계속 쫓는 것이오? 내가 그동안 당신을 잘 대하지 않았소? 하고 조그맣게 중얼거리듯 말했고 주동은 뒤에 다른 관군들이 쫓아오는 것이 보이지 않자 조개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시오 보정나리. 당신은 아직도 내 성애를 느끼지 못하였소. 나는 혹 뇌횡이 인정머리 없이 굴까 안심이 안 되어 장원 앞문을 치도록 한 뒤 나는 나리를 놓아 보내기 위해 뒤쪽에 와 있었던 것이외다. 그런데도 보정께서는 내가 은근히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소. 여하튼 나리께서는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일랑 하지 말고 반드시 양산박으로 가야만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을 거요. 그의 말을 듣고 난 조개가 주동에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정말 고맙소이다. 오늘 내 목숨을 살려준 이 은혜 부이 반드시 갚도록 하겠소이다. 지금 이 상황에 맞춰 이러한 시 한 수가 전해집니다. 포도 군관 어이하여 도적인 조개와 내통하는가. 벼슬아치 먹은 뇌물 도적들의 뇌물과 다름없도다. 관청이 도적들 위한다고 의심치 말아라. 도적 위한다면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 주동과 짧은 대화가 끝났을 때 갑자기 뒤에서 뇌횡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놈들을 놓치지 말라. 그 소리를 듣고 주동이 뒤따라가던 조개에게 말합니다. 보정나리, 그에게 덤비지 마시고 천천히 가소. 내가 알아서 저자를 돌려보내도록 하리다. 그러고는 뒤로 돌아서며 뇌횡 무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도적 새놈들이 동쪽 오솔길로 내뺐으니 뇌도두는 어서 쫓으시오. 그 말을 들은 뇌횡은 잘됐다 싶은 마음에 인솔하고 있는 관군들을 데리고 동쪽 오솔길로 방향을 틀었고 그것을 본 토병들도 그들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주동과 뇌횡의 생각을 읽은 조개는 더 이상 무리하여 도망치지 않았고 그를 쫓는 주동은 그를 잡기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를 보호하며 호송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조개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본 주동은 어둠 속에 발을 잘못 디딘 척하며 그 자리에서 일부러 풀썩 거꾸러지자 그를 따르던 토병들이 급히 달려와 그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웬 길이 이리도 어두운지 참나. 밭쪽으로 자빠지면서 왼쪽 발목을 삐었구먼. 주동이 일부러 크게 중얼거리는 그 소리를 말을 타고 달려오던 현이가 듣고 소리칩니다. 도적놈들을 다 놓쳐버렸으니 이제 일을 어찌해야 좋단 말이냐? 제가 그를 쫓지 않은 것이 아닌데 주위가 너무 어둡고 게다가 같이 움직이는 토병들이 제굿이라는 놈이 하나도 없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토병놈들이 어디 앞으로 나가려 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으니 제대로 된 추격이 될 리가 없잖습니까? 주동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한탄하듯 말하는 소리를 들은 현이가 옆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토병들을 향해 어물거리지들 말고 어서 도적놈들을 쫓아가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도두 2명도 어쩌지 못하는데 우린들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토병들은 속으로 응얼거리며 한동안 열심히 쫓아가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와 현이에게 말합니다. 길이 너무 어두워 그놈들이 어디로 내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뇌횡도 보기에는 열심히 쫓아가는 듯했지만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동이 조개와 절친이니 틀림없이 그를 일부러 도망칠 수 있도록 놔둔 것이 확실한데 내가 굳이 악하게 굴 일이 없지 않은가? 사실 나도 조개를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는데 잘 됐지 뭐야. 뇌횡은 조개가 자기가 원하던 대로 잘 도망치기는 했으나 그에게 자기의 인정 있는 의도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한 것을 나름 안타까워하면서 되돌아와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중얼거립니다. 그 도적놈들이 여간 무서운 놈들이 아니거든. 그러니 어디 쉽게 잡을 수가 있어야지. 현이와 일부러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한 두 도두가 조개의 장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사경이 지나 있었고 그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하 관찰사는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밤새 쫓아다녔는데도 그깟 도적 몇 명을 잡지 못한 것을 보고 한탄하며 말합니다. 이 꼴들을 해가지고 무슨 명목으로 제주부로 돌아가 부윤을 만난단 말이오. 이 시각 지연이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현이는 몇몇의 장원 이웃에 살고 있는 애꿎은 사람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다리는 운성현으로 돌아가 보고합니다. 도적들이 워낙 날린 놈들이기에 밤새 온갖 곳을 다 뒤져가며 쫓았지만 어쩔 수 없이 죄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놈들과 가까이 지내던 장원 이웃에 살고 있는 놈들을 붙잡아왔습니다. 현이의 보고를 들은 지연은 청상으로 나와 붙잡혀온 애꿎은 조개의 이웃들을 신문하자 그들이 지연에게 말합니다. 소인들은 비록 조개의 장원 근처에 살기는 하지만 사는 곳이 먼 곳은 2, 3리나 떨어져 있고 가깝게 살고 있다 해도 장원과 우리들 마을 중간에는 다른 마을들이 끼어 있사옵니다. 그러니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장원의 창이나 뭉치를 쓰는 자들이 드나드는 것까지야 누구나 다 보아서 아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이지 그들이 그런 도적질을 작당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조개의 장원, 가까이서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관하로 잡혀와 억울한 문초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입을 맞춘 듯 자기들은 조개의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지만 문초하는 지연이 더욱 깐깐하게 파고들자 그들 중 한 명이 말합니다. 조개와 그 일당들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알고자 하신다면 조개의 장원 머슴들에게 물어본다면 꼭 그들은 알지도 모릅니다. 우리같이 어쩌다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사람들이 조개와 같은 지체 높은 사람의 일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도적놈의 머슴들도 모두 함께 도망친 것이 아니더란 말이냐? 따라가길 원치 않던 머슴들 몇몇은 아직 마을에 남아 있습니다. 당장 한시가 급한 입장인 지연은 문초 당하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즉시 관찰을 놓아 장원에 남은 머슴들이 틀림없이 그 도적놈들의 앞잡이가 확실하니 잡아오라고 지시합니다. 두어 식경이 지난 후 관차들이 조개와 함께 도망치지 않고 마을에 남아있던 머슴 둘을 잡아왔는데 그들은 문초를 당하면서도 끝내 조개의 행방에 대해선 모른다고 잡아떼며 버텼지만 결국 매와 무지막지하게 되는 고문을 못 이겨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깊은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처음에는 6이 모여 상의합디다. 그들 중 하나는 소인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촌 훈장인 오악구란 자이고 다른 하나는 공손승이라는 도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덩치가 엄청 크고 시꺼먼 얼굴을 한 유가의 성을 가진 자이고 나머지 셋은 오악구가 데려왔는데 나중에 듣기로 그들은 모두 성이 원가라고 합니다. 그들 셋은 한 형제간으로 석갈촌에 살며 전부터 고기잡이를 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자백을 들은 지연은 곧바로 공초장을 꾸며 하 관찰에게 그 두 머슴과 함께 넘기는 동시에 자세한 공문을 작성하여 제주부로 올려보냅니다. 공초장을 전에 받았지만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짐짓 시치미를 떼고 있던 송강은 잡혀온 조개의 이웃들을 앞세우고 돌아가 관가의 처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도는 데려왔던 관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두 머슴을 앞송해 주여로 달려 제주부로 돌아갔을 때 부윤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자 앞으로 나아가 조개가 장원에다 불을 쏴지르고 도주한 사연과 장원의 두 머슴을 문초하여 알아낸 것을 자세히 아뢰었습니다. 기왕 그가 도망쳐 버렸다면 백승을 다시 끌어내어라. 부윤은 백승이 끌려나오자 묻습니다. 그 원가
새 놈은 대체 어디 사는 놈들이고 이름은 무엇이더냐? 다른 데로 말하렵다. 백승은 이미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으며 문초를 당했던 터라 모든 것을 체념하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세 명의 원가들 중 큰형은 입지태세 원소이라 하고 둘째는 단명이랑 원소라며 나머지 하나는 화렴나 원소칠이라 하운데 그들은 모두 석갈촌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삽니다. 그 외에 다른 새 놈들의 이름이 어찌 되느냐? 한 명은 지다성 오용으로 훈장 노릇을 하던 자이고 또 한 명은 이분용 공손승이고 나머지는 적발귀 유당이라 하는데 무슨 일을 하던 자인지는 모르겠소이다. 이제 그만하면 알 것들은 대강 다 알았으니 이놈 백승은 다시 옥에 쳐넣어라. 백승을 옥에 다시 가두도록 지시한 부유는 곧 하 관찰을 대청으로 불러들여 석갈촌으로 가서 한시바삐 그 도적들을 잡아들이라고 지시합니다. 부윤에게 도적들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하 관찰은 대청에서 물러나와 곧바로 밀실로 가서 여러 사람들과 조개 일당을 잡아들일 일에 대하여 의논을 했습니다. 석갈촌에 있는 호수들은 양산박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한없이 넓고 수많은 갈대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많은 군관과 그 관군들 숫자에 걸맞는 정도의 개가 없다면 누구도 그곳으로 도적을 잡기 위해 들어갈 생각을 못할 것이오. 밀실에 모인 여러 군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말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하도는 다시 대청으로 올라가 부윤에게 아릅니다. 하도가 관하에 있는 다른 군관들과 상의하여 결론을 내린 상황들은 사실 부윤에게 요구할 사안이지만 보고 형식을 취해 주장하듯 말하자 부윤은 하도의 말에 수긍하였는지 포도순검에게 500의 관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부윤에게 군관 500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하도는 군관들이 모여있는 밀실로 다시 들어가 포도 군관들에게 쓸만한 인마 500을 착출하고 거기에 필요한 병장기 등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음날 포도순검은 제주부에서 내려온 명령장을 수령하고 하 관찰과 함께 착출된 군사 500을 거느리고 여러 포도 군관들과 함께 석갈촌으로 조개 일당을 체포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한편 조개는 송강의 첩보를 들은 뒤 장원을 불사지르고 공손승과 함께 10여 명의 머슴들을 인솔하여 주동과 뇌횡, 두 도두의 의도적 업무 태만의 도움을 받으며 석갈촌으로 향하던 중 병장기들을 갖추고 마중 나온 원씨 삼형제를 만나 무사히 그들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원씨 삼형제의 집에 생신 선물 강탈을 가담했던 7명의 호환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고 이때 원소인은 이미 가솔들을 관군들도 쉽게 접근이 어려운 호수 가운데로 옮겨가도록 했으며 그 7 호환들은 양산박에 가담하기 위한 상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에서는 조개 등 여러 호환들이 양산박을 지휘하고 있는 쪼잔한 왕윤 등 우두머리들을 제거해버리고 양산박을 호환들의 진정한 집합체로 만들어 나가는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과 방송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